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모처럼 쉬는 날이죠. 어린이날. 우리 정부에서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린이의 날. 어린이날은 있고 왜 우리 주린이날은 왜 없는지. 자, 주린이를 위해서 주린이날을 만들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삼성전자 어쩌나. 여러분 어쩔까요? 하지만 대만의 TSMC 역시도 어쩌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그 때문에 대만이 쫄딱 망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잘하면. 자, 그 얘기는 바로 뒤로 하고 일단 삼성전자 그간에 대만의 TSMC 엄청난 추가 투자 또 얘기는 돼 있죠. 물론 삼성전자도 미국 그 오스틴 그리고 경기도 평택 P3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TSMC가 또 기존의 그 애리조나 거기에 더해서 5곳을 더 증설하겠다. 뭐 이참에 그냥 TSMC 자기네 나라 공장 그냥 막 미국으로 모조리 다 이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가서 한번 얼마나 잘 될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일단 그 5곳을 증설한다는 그 얘기 바로 하고 바로 뒤에 대만이 왜 쫄딱 망할 수도 있는지 그 얘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언론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파운드리 물론 하면 TSMC죠. 애리조나에 일단은 기존에 공장을 증설을 공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5곳을 더 증설하겠다. 얘네들이 일단은 뭐 돈이 뭐 넘쳐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답니다. 일단 뭐 TSMC가 애리조나주 이 피닉스에 반도체 공장 1개를 건설하겠다고 기존에 발표를 했는데 어쩌면 투자를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최종 승인 이거는 뭐 사실상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5개 공장을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향후 3년간 이곳에 총 6개 공장 물론 건설을 하면 초미세 공정으로 나가겠죠. 일단 반도체 호황 왜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뭐 TSMC 삼성전자에 대한 관련된 건 다음 영상에 또 제가 올리겠지만 TSMC가 이런 미치도록 증설을 하는 게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또 언론에 나왔죠. 반도체 호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전보다 더 셀 수도 있다. 그 가능성 그 시그널은 물론 웨이퍼 출하량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죠. 2017, 18년도 넘어서는 슈퍼 환기를 아마 맞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 일단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1분기 실리콘 이 웨이퍼 출하량이 33억 3,700 제곱인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지난해 4분기보다 4% 늘었습니다. 일단 역대 최대였던 2018년도 3분기 출하량 2018년은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죠. 그때보다 32억 5,500만 제곱인치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기존에 TSMC는 대만에도 공장이 있지만 미국에도 미치도록 증설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 반도체 그 수요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로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국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만이 쫄딱 아마 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망하기 이전에 미국으로 계속해서 공장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놓고 이사하기는 좀 그렇고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미국에 미치도록 늘리지 않는가.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TSMC 여러분 투자의 유연성을 감안해서 애리조나에 일단은 넓은 땅을 확보를 해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공장 건설한 뒤에 운영 효율성하고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고객의 요구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 했는데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이죠. 인텔과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작년은 좀 암울했지만 일단 그 TSMC는 영업이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40%가 넘습니다. 자, 이러한 영업이익률 물론 대만에서 다 거둬들인 거죠. 물론 그 파운드리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내는 물론 메모리와는 약간 결이 약간은 다르죠. 자, 그만한 영업이익률 거기에 성장을 엄청나게 해왔지만 지금 미국에 미치도록 투자를 하면 물론 단가 대만의 단가보다는 훨씬 세지겠죠.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구조로서 좀 더 수주를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영업, 이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 TSMC 물론 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 있겠지만 최근에 뭐 TSMC가 뭐 중국에도 뭐 증설을 하겠다 계획을 하는데 중국의 뭐 된통 욕을 씨앗까지 얻어먹었죠. 왜냐? 일단 28나노 공정 어떻게 보면 첨단 미소 공정이 아닌 성숙 공정을 증설한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국의 그 첨단 공정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얘기로서 중국한테도 욕을 dem나게 얻어먹고 있죠. 자, 물론 이러한 삼성전자, 물론 TSMC,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는 건 얼마 전에 13일, 저번 달인가? 그 바이든 대통령 그 판때기를 하나 들고 이 웨이퍼죠. 이거 보이죠? 이걸 들고 연락이 흔들어졌겠죠. 흔드니까 미국 대통령이 흔들면 여러분 그게 뭐 협박일 수도 있을 정도로 압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요번에 그 증설은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번에 한미 일단 대통령 두 분이 만나죠. 일단 한미 정상회담 그때 뭔가 증설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걸 접어두고 왜 삼성전자만 어쩌나 TSMC의 엄청난 투자 규모 눌렸죠. 하지만 TSMC는 더 어쩌나합니다. 왜냐? 지금 그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쩜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가 한 게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놨는데 물론 반중국 기치를 앞세운 그 조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일단 조 바이든 이분 이전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에 미국이 견지해온 전략적인 모성 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균형이겠죠. 그게 아마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중국의 군사행동 이런 시간표를 아마 더욱더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장기 집권의 길을 마련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오는 그 7월달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지금 앞두고 있죠. 물론 반도체 생산지인 이 대만의 이 전략적 이 값어치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이죠. 여기가 사실상 최대 화약고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겁나죠, 겁나. 일단 실제로 그 바이든 정부 최근에 그 대만의 그 비공식 특사를 파견할 정도로 미국과 대만 간의 이 해안 경비 협력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일단 양국의 이 관리 간의 이 교류 더욱 장려하는 그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신기가 장난이 아니죠.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 자주포, 물론 군사와 관련된 그런 무기도 판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만을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로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영린이죠. 중국은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러한 도발적인 시비를 걸고 있는 셈인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모두 지금 반중국입니다. 자, 이 같은 미국의 변화,
중국의 다음 수가 아마 빨라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중국이 마치 이 바둑을 두듯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대만도 어떻게 보면 쪼리고 있는 거죠.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거고 잡아먹힌다면 대만의 TSMC 물론 중요한 반도체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중국의 손에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는 국제 외교 그리고 국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하지만 중국 이 공산당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G2 미국 다음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이 중국이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대만의 TSMC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에 눌릴 수도 있겠지만 대만 역시 특히나 TSMC 기업은 철저한 이윤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가는 곳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만에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자충수 까딱 잘못하면 대만에 자충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딸린 대만의 TSMC 역시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또 내피셜이죠.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만 대만에 눌릴 수는 없죠. 대만도 물론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물론 남북 이 대치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저평가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대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대만 지금 중국군의 이 무력 수위 빈도가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고 일단 중국은 최근 5년 동안 대만 해협에서 이 군함하고 잠수함 90척을 계속해서 띄웠는데 물론 미국이 태평양 서부에 그 배치한 군사력의 최대 5배 이르는 규모입니다. 대만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공역 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이죠. 여기 중국 전투기가 출격한 횟수가 무려 380여 회나 이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중국 관변 학자고 군사 전문가 이 사이에서 시주석 통치하에서 물론 대만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대만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야기죠.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일부 반관영 이 농객들도 물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대만 통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자, 어떻게 보면 폭력을 해서라도 대만을 뭉개뜨리고 흡수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겠죠. 일단 대만 침공 이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 미국하고 중국 모두 전쟁 발발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겠죠. 반도체 메카인 이 대만이 아마 전쟁터가 되는 순간 지금 현재도 반도체 수급 이 공급 조그만 공급 문제 때문에도 전 세계가 난린데 갑자기 이렇게 터져버리면 물론 전쟁 특수 때문에 또 때로는 이익을 보는 기업도 생기겠죠. 물론 삼성전자라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하지만 급격한 무슨 발발이 일어나면 상당히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서서히 좀 약간 웃긴 얘기지만 서서히 망해간다면 물론 망하면 안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수혜를 톡톡히 보지 않을까. 그거는 저의 그냥 조그만 바람입니다. 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일단 너무 극단적이라면 TSMC를 한 줄 안 두고 계시는 분한테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기술로서 앞서 나가야겠죠. 자, 일단 공산당 이 창당 100주년을 되는 이 7월 긴장의 수위 아마 계속해서 올라갈지언정 아마 파국으로는 아마 내몰리지는 않는다. 그게 우세한데 일단 삼성전자가 어쩌나 아니면 대만의 TSMC 어쩌나 대만이 어찌 되나 거기에 대한 공유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참고해 주시고 일단 삼성전자 나름 5월 달에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